어느 한적한 마을 깊은 곳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청년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차가 도착한 겁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그날 밤 10시경 청년의 숨은 멈추게 됩니다. 청년이 사망한 곳은 가정집이 아닙니다. 이곳은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절이었습니다. 사망한 청년은 36세의 권상완 씨인데요. 사실 상완 씨는 태어났을 때부터 소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깥귀에서 안쪽 고막까지 선천적 기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난청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증 장애로 분류되는 청각장애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마냥 공부만 하기에는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이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공부를 이어갔는데 그런데 4년 넘도록 시험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사망 2달 전 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절에 일손도 돕고 공부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팔과 다리에 곳곳에 붉은 부분이 보이시죠? 바로 멍이입니다. 등과 양쪽 팔다리 그리고 엉덩이에 걸쳐서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관찰됩니다. 몸 전체의 표면적을 100%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머리와 턱 부위가 약 1%를 차지하고 있고 등이 12%, 양팔 9%, 그리고 엉덩이와 두 다리가 24% 정도 되는데요. 이걸 모두 합하면 약 46%에 달하게 됩니다. 즉, 몸통 앞쪽을 뺀 전신에 멍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멍이 사실은 출혈이 나서 피가 밖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멍이 아주 굉장히 많다. 그러면 대량 출혈이 발생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장에서 순환하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쇼크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걸 바로 속발성 쇼크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경찰이 바로 수사를 개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의심스러운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거 야 임마 이거 남자네 내가 이따 때 움직이네 내가 이게 누구 목소리예요? 지금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는 남성이 절의 주지이고요. 그 옆에서 같이 다그치고 있는 여성은 주지의 아내인 서희원 씨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추궁당하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남성이 바로 사망한 권상완 씨입니다. 그런데 주지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권상완 씨가 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상원 씨한테 욕을 퍼붓고 화를 내는 거죠? 주지는 상완 씨가 절에 들어온 지 열흘쯤 되자 갑자기 돌변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10장의 문서를 건넸는데요. 상완 씨가 사망하기 전 직접 손으로 쓴 자술서였습니다. 본인은 절에서 맞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스스로 양쪽 다리와 무릎을 충격을 가하여 절에서 맞은 것처럼 꾸며 주지 스님에게 5천만 원을 협박해서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절에 상주하기 이전에 매매와 주식으로 1억 이상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절의 재산 절도 계획 및 신체로 1억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인가요? 괜찮은 청년 같았는데 근데 이 매매로 무슨 돈을 몇 천을 쓴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보살님들 상상하며 매일 아침, 낮, 저녁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절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확보를 합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남자가 사망한 그 상완 씨고요. 네. 누군가가 지금 1m가량 되는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사정없이 때리는데요? 근데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끌려 들어와서 다시 또 맞게 되는데 장갑까지 끼고 그렇게 매질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엎드린 채로 맞고만 있던 상완 씨는 의식을 잃고 이제 쓰러집니다. 이날 폭행은요, 2시간 30분 동안 잠시의 중단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려
2167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탕원 씨를 매질한 이 여성은 주지의 아내도 아니고 절에 있던 다른 신도도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는 바로 제 아내이자 제 아들의 친엄마입니다. 어머니는 주지로부터 아들의 부적절한 행동들에 대해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어머니를 더욱 충격에 빠지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면 아버지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남은 재산과 장례 부조금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길로 달려가서 아들의 행동을 이제 꾸짖었습니다. 대답해! 왜 죽이려고 그랬어? 네 가족 다 죽이는 게 그게였다며. 아이고. 계획이었다며. 빨리 얘기해봐. 왜 죽이려고 그랬어? 그럼 네 혼자 잘 참고 잘 살더라고. 너는 남의 손 빌리지 말고 네 스스로 좀 코박아. 응? 너잘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설마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려는 작정으로 저렇게 매를 들었을까요? 아내는 훈육 차원에서 상환이를 때렸을 뿐이지 절대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불순한 태도를 보이니까 이제 화가 났었다고요. 그때도 상환이가 눈 뜨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쇼하는 줄 알았대요. 평소에 어머니하고 아드님의 사이가 좀 소원했나요? 사이가 그 누구보다도 돈독하게 좋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아들을 때린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상환이한테 청각 장애가 있었잖아요. 저한테도 아내한테도 이 상환이는 아픈 손가락이었을 뿐더러 아내는 특히 그래서 더 상환이를 감싸주면서 키웠습니다. 시장 다닐 때도 항상 팔짱 끼고 데리고 다녔고 같이 운동도 다니고 노래방도 다니고 상환이도 지 엄마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왜 그런 애틋한 아들을 죽을 때까지 때렸을까요? 상환이가 죽은 그날 아침 주지가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들어보니까 상환이를 데려가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주지의 그 말에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절로 달려가서 아들을 때린 거죠. 아내는 평소 제 말은 안 들어도 주지 말이라면 끔뻑 죽었다시피 했고 주지를 신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김선자 씨는 이제 건강이 나빠진 10년 전부터 이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지랑 대화를 나누고 나면 정말 돌덩이처럼 무겁던 몸과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그렇게 주변 지인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치유 효과를 느끼게 되니까 굉장히 많이 이 주지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크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일으킨 말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절대적인 동아줄, 구원자와의 관계를 흔드는 정말 너무나 큰 사건으로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기 생존이 이제 위협받고 있다, 다시 그 고통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어떤 다급함과 불안함을 느끼다 보면 굉장히 폭력성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뭔가 다른 이유를 또 찾아볼 수 없을까요? 일종의 종교적 의식처럼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어떤 광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 종교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절대 거기는 일반적인 절이 아니었습니다. 문도 항상 닫혀가 있고 펜스도 높게 쳐져 있는 상당한 폐쇄적인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빠진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내가 주지가 그러는데 자기한테 귀신이 7명이 붙었다고 했대요. 그래서 원래 하나당 1,000만 원인데 좀 싸게 해줘서 100만 원씩 도합 700만 원을 줘야 한다길래 의의가 없어서 돈을 안 줬는데 아내가 하도 난리를 쳐서 다시 또 그 돈을 붙여줬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퇴마 의식을 한 건가요? 가보니까 조그만 상을 차려놓고 그 위에 이상한 사진 같은 걸 컴퓨터에 띄워서 아내한테 팔을 얹으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처음에는 팔만 떨다가 나중에는 온몸 전체를 떠는데 지금 현재 귀신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어제 3시간 4시까지 못 잤잖아. 저거 잤지 맞지? 내가 4시간이 안 잤다 임마. 자네가 어디가 있든 내하고 연결돼 있다니까. 진짜. 내 길을 좋아했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신랑 기운이 완전히 잘못을 모르잖아. 그러면은 또 앞날이 또 안 좋아질 거란 말이야, 내 계산은. 지금 봐라, 내 기운 움직여볼까? 자, 지금 돌려볼게. 뱀 뭐만 했던 너? 갑자기 움직여봐, 배꼽 주변을. 그래, 그게 내 끼단 말이야. 상대방의 판단력을 상실시키고 큰아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공포를 좀 유발하면서 점점 이 피해자를 고립시켜서 자기 자신에게 의존시키는 그런 수법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상환 씨가 직접 쓴 자술서에서 보면 모두 인정을 했잖아요. 그게 아드님이 쓴 거는 맞아요? 필체나 이런 게? 필체는 아들의 필체가 맞는데요.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그 떨면서 쓰는 그 필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는 상환이는 절대 그런 짓을 할 놈도 아니고 그걸 곧대로 믿은 아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자술서는 일기가 아니죠. 타인에게 그 내용이 공개가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자술서에서는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는 표현 혹은 반성이 드러나거나 죄책감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이 10장의 자술서에는 이러한 표현이 전혀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자신의 행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부족하죠. 그냥 나쁜 행각들을 단순히 열거하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이 실행한 행위보다는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한 행위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이 자술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협박이라든지 외압과 같은 이런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강요되어서 작성된 경우이겠죠.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 자술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에 대한 정황을 확보를 했나요? 여성 신도들의 방에 들어가는 CCTV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 또 주지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증거도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200회 이상 그 방문했다고 그 성매매업소 그 자술서에 기재돼 있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상환 씨 얼굴을 단 한 번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주지와 그 아내가 막 욕하면서 윽박지르던 녹음 파일 기억나시죠? 조사해 보니까 그게 실제로는 주지와 신도들이 함께 상환 씨를 협박하면서 자백을 종용하는 정황이 녹음된 거였어요. 이 협박은 밤늦은 시간부터 새벽 3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이어졌다고 합니다. 상환이가 원래 그 체격이 좋았어요. 그 키도 뭐 그렇게 작지는 않고 그 몸무게가 약 80kg 가량이었으니까. 그런데 부검 당시에 51kg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2달 만에 약 30kg이 빠진 거지요. 유독 이 상환 씨에게 이렇게 험한 짓을 했을까요? 어느 날 집에 그 택배가 와서 보니까 그 아들이 주문한 CCTV더라고요. 상환이가 절에서 뭔가를 받고 그걸 아마도 그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CCTV를 주문했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몰라도 주인공은 주지일 것 같고 주인공에게 매우 불리한 장면을 목격을 했겠죠. 상환 씨가 사망하고 난 지 몇 달 뒤에 절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주지의 아내 서 씨의 휴대폰도 압수되었는데요. 그 휴대폰 안에 상환 씨가 본 것에 대한 힌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환, 동영상 찍은 것 봄. 이게 뭐죠? 8월 11일 상환이 김선자를 협박함. 김선자가 어머니죠. 그러니까 상환 씨가 어떤 동영상을 받고 자신의 어머니를 협박했다는 거네요. 검찰은요 이어 이제 이 절에 있던 컴퓨터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도들 간의 폭행 사진 그리고 나체 상태의 종교적 의식 사진 등등이 발견되게 됩니다. 나체 상태의 종교의식, 이거는 이상한 성행이 일어나는 걸 말씀하신 건가요? 주지 측은 그걸 그 부부 사이의 사생활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게 아니었죠. 분명 전 신도들이 다 같이 그 나체로 있는 사진이었어요. 입막음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상환 씨를 협박해서 거짓으로 자술서를 쓰게 한 거네요. 그렇지만 그 주지는 수사 과정에서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주지의 행적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공범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주지인가요? 뭘 만드는 건가요? 주진이 지금 막대기와 종이와 테이프를 가지고 회초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걸 자신의 몸에 툭툭 쳐보고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버리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대나무 막대기를 또 꺼내와요. 그래서 상원 씨 어머니에게 무심하게 툭 건네주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어머니가 상환 씨를 때렸던 그 막대기 이게 주지가 건네준 거였나요? 이 주지는 심지어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상환 씨 어머니를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혼자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물어보자. 내가 물어. 이렇게 경찰에서 물으면은, 응? 내가 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 아니라고 같아. 아니라고 알고, 자네 오른손에 있는 거 받아가 왼손에 주면서 니가 때리지 말겠다고. 너내 기억 안 나나?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대나무 막대기를 상환 씨 어머니에게 주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준 게 아니라 자네가 원래부터 들고 있던 거야라고 말을 맞추고 있는 거네요.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점점 자신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자 주진은 아 그래요? 상원 씨 어머니는 상해치사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아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갔는데 절에 있던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아들의 이 억울함은 어디에, 그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상환이 부검 결과를 보니까 위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물 부무검, 그것도 엎드려서 억주로 마신 거, 그 내용물밖에 없습니다. 가장 잔인하게 인간을 살해하도록 방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혹시 그런 거에 본인이 혹시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볼 만한 사건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으라는 법도 없고 이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약점을 좀 미리 잘 알고 파악하고 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힘들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미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건강한 방법으로 심리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여성이 들어가는 모습은 있는데 나오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딱 이거다 하고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완전 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기어코 개망신이 되는구나. 이들을 추적한 열흘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